집안에 보면 이런 홈캠 같은 게 있어요. 또는 근데 그 뭐 LG 전자 건데요. LG 전자에서 저는 자기들이 되게 세팅을 해줘요. 근데 이게 일반 중소기업들은 이제 옥션 같은 데 사면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렇게 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제가 산 거는 불행하게도 찡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중간에 음성을 못 듣고 위야무야 못 썼네요. 쓸 때마다 계속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 무슨 바늘로 찔러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이게 왜 바늘 같은 표정을 찍어갖고 다시 이렇게 리셋하고 그래서 그걸 자동 인식하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고객님 팔 때부터 고객님한테 이걸 제품을 동봉에 보내잖아요. 그럼 고객님한테 고객번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객번호를 주면 그 사람이 해당되어서 세팅되어서 이 제품이 팔렸다는 거, 그 프로그램에 들어온 거 설정된 세팅이 된 채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참 불편한 일이. 뭘 어떤 기기를 선택해 어떻게 할 때마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다음 결국엔 못 썼는데요. 답답한 네네. 이런 거를 갖다가 중간에 보면 와이파이를 통해서 하잖아요. 현재는 그러면 와이파이의 신호를 얘가 와이파이를 자체 미니 와이파이를 갖고 있어가지고 신호거리를 증폭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집안에 있는 CCTV도 유선망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선 CCTV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와이파이를 통해서 곧바로 신호를 전송하거나 물론 해킹의 위험은 있지만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미니 와이파이를 탑재하고 있어서 신호거리를 송수신거리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존의 와이파이에다가 와이파이 신호를 기초로 해서 유선 인터넷만 기초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뭐 제 스마트폰도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화면 올릴 때 이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 미니 와이파이 기능을 갖고 있으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호거리가 꽤 늘리겠죠. 또는 미니 와이파이 모뎀, 셋톱박스 이런 종류의 것에 무선 송수신 장치, 워키토키처럼 무선 송수신 장치면 거리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안에 이제 이렇게 전화번호가 통신칩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통신칩을 통해서 전화를 걸면 그죠 이렇게 중계하는데 없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에 전파를 발생시켜서 얘한테 볼까 정보를 다운로드 업로드하면 몇 킬로미터는 금방 커버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는 무선 송수신 중계 장치를 통해가지고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이동통신, 워키토키, 방송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 인터넷을 제공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유선 인터넷망이 그러면 이렇게 이동통신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워키토키에 딱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달아서 전파가 오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잡음이 막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전파에다가 유선이든 무선이든 번호를 매겨가지고 우리 거야라고 하는 또는 비밀번호 우리 거라고 인식하게끔 해서 나머지를 지우는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음성이 깨끗하게 들리거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서로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이렇게 음성이 깨끗하다는 말이죠. 저도 이제 그 노래 부르느라고 이게 딱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마이크에다 달 수도 있고 스피커에 달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제품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워키토키에다가 달 수 있고 스마트폰 또는 데스크탑 노트북에다가 TV에다 달자라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4만원짜리 써서 노래 부르는데 내장 사운드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홈캠이 됐든 뭐든 이렇게 CCTV가 됐든 이게 자체 미니 와이파이처럼 신호 증폭 장치를 둬야 되겠죠. 이렇게 둬가지고 거리를 늘리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아예 와이파이나 모뎀, 셋톱박스 이런 것들이 무선 송수신 체계를 가진다는 것이죠. 지금 모뎀이나 세계 셋톱박스는 유선으로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와이파이가 무선이죠. 그래서 와이파이는 무선 처리 장치고 여기다가 이렇게 무선 송수신 장치를 모뎀이나 셋톱박스에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한국은 데스크탑 자체에서 이제 무선 송수신 체계가 있어서 데스크탑에 이렇게 내 스마트폰 번호가 스마트폰이 20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100개가 들어. 그걸 통해서 서로 이렇게 동영상 이런 문서들을 파일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TV에도 그렇게 있어요. 유선전화에도 무선 송수신 체계를 가져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트북에도 그러죠. 그렇게 해서 어떤 유선으로만 이렇게 통신하죠. 무선으로 통신해서 신호를 빨리 처리할 수 있다라고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해가지고 하나의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이렇게 이런 데서도 TV에서도 접속 서로 다른 동영상을 보거나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데스크탑 안에 기판이 여러 개 있거나 저장 구조가 여러 개 들어가서 여러 대 컴퓨터가 겉으로는 한 놈처럼 보이는데 알고는 5개 컴퓨터가 하나가 돼 있더라, 이런 거. 저는 하나의 기판인 줄 알았더니 안에 이게 CPU, GPU, DRAM이 갖고 기본 프로그램에 스마트폰처럼 들어가서 기본 이런 이렇게 미니 어떤 컴퓨터가 5개가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두뇌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언오프도 할 수 있고요. 항상 풀가동 상태가 필요 없죠. 그래서 언오프를 할 수 있어 몇 개를 가동할지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CPU 같은 데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만들어서 하나의 원칩으로 만들고 일꾼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만들린다는, 그래서 각각 점검을 갖고 있고 언오프도 할 수 있다. 항상 풀가동이 필요가 없으니까 정보 처리 용량을 따라서 총 풀가동할 때가 있고,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정보 처리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플로팅 게이트다 그러면 정보 처리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50%가 이걸 담당하고 나머지 애들이 이렇게 담당하고 이런 기술도 쓸 수 있어요. 디램이라 그러면 현재보다 디램이 200개 조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램을 10개다, 20개다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30개다 늘려가지고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정보 처리 용량을 따라 대중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작은 단위로 띄워줍니다. 또는 플래시 메모리를 여기다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넣거나 또는 넣어준다는 거죠. 만들기 나름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하거나 플래시 메모리 용량이 큰 놈을 탑재해서 아예 저장까지 해서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 만 개로 쪼개서 여기서 분할 저장하고 동시에 작은 조각 단위로 띄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HBM, 엔비디아에서 제 기술을 하시지 마세요. 직렬 저장, 병렬 저장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에서 구동 프로그램, GPU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구동 프로그램을 놓고 동영상을 이렇게 잘게 쪼개는 이런 기능을 갖게 하시면 되겠어요. 쪼개고 합산하는 기능을 갖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CPU에도 이 기능을 주시면 동영상을 압축하고 작은 단위로 쪼개고 다시 합산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CPU에도 이렇게 설계 구조에서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나 D램에다가 이런 구동 프로그램을 동영상을 자르고 합산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하시지 말라는 뜻이죠. HBM 기술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고 내 기술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제 기술은 반도체 한 20개를 다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이 아니라 전체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무법천지로 가는 거예요. 전 세계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고요. 국제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뚜렷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네. 지금 보시면 하시지 말라는 거죠. 네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에다가도 중폭 장치를 둬서 와이파이처럼 해서 신호를 중폭하는 기능을 주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자체에서 와이파이하고 연동해가지고 신호를 중폭을 해준다는 거죠. 그냥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와이파이하고 신호하고 와이파이도 이 스마트폰 연동해서 와이파이가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리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중폭 장치를 다니면 송수신에 있어서 좀 더 거리가 늘어난다. 나는 군에서 무선 통신 체계를 가질 때 군에서도 스마트폰이 자체적으로 있을 거예요. 부대 내에서 유선망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폰 또는 워키토키를 운영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로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군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쓰시면 외부 스마트폰도 연동을 하되 그건 특별 관리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군의 정보가 마음대로 넘어갈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유선망을 기반으로 한 무선 통신 체계를 회사 같은 데서도 현대, 기아차, 삼성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를 유선망을 기반으로 해서 하니까 되게 싸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재고 관리도 할 수 있죠. 현대, 기아차, 자동차 이게 정보 송수신 워키토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송수신하고 신호를 기록하고 카메라 달린 놈 안 달린 놈 이렇게 가격에 따라서 그래서 재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물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렇게 안 들어와 잘못 들어와 이 물건이 몇 개 사람이 보듯이 카운팅을 한다는 거죠. 계산까지도 해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CCTV 카메라 달아서 물건의 종류를 각각 구별하고 계산까지 해준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방 입체로 모든 사물을 분별한다. 이것이 무엇인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 구별할 수 있다 이것이. 그래서 가격까지 선정을 해준다, 합산해주고 그걸 통보를 저것을 스마트폰 이런데 문자나 이런 걸 통보를 할 수도 있어요, 결과를. 그래서 RFID 방식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으로 정보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쓸 수 있는데요. 그를 통해서 카메라 있는 없는 에서 재고 관련 자동차 재고도 금방 파악할 수, 모든 재고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매대 잘못 들어온 물건을 경보 올리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네. 유선망을 기반으로 해서 병원에서 무선 송수 이렇게 무선 초인종이다 그러면 번호를 누르면 1번, 2번, 3번을 누르면 이게 그에 따라서 이렇게 메시지가 전환돼서 이게 무선 초인종이 이 전파 같은 전파를 호출 번호만 들리게 해서 발생을 시키거나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발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워키토키에서도 여러 개의 전파를 발생해서 정보를 동영상계를 100개, 1000개, 만개로 통해서 여러 개 5개로 쪼개서 무선 전파로 보내거나 용도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경원 워키토키다 그러면 100명이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전파는 호출 번호 들려서 하나는 전체 전파, 하나는 10명이 참여하는 회의 전파, 하나는 각각 전파, 하나는 동영상 파일 보내 등등등 이게 용도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 조종할 때 암호를 안 구워 그래서 이렇게 안 맞으면 송수신이 안 된다. 이 기술을 얘기했죠. 조건이 조정 못하게 해서 이게도 그래서 워키토키나 스마트폰, 데스크탑 이런 데서도 어느 일련번 암구호를 써서 외부 해킹 파일을 들어올 때 구별하는 기술을 씁니다. 이게 잡아낸다는 거죠. 바이오스 같은데 CPU 이렇게 구동 프로그램 들어간 데는 정부에서 의무화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CPU, GPU 다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유선망을 기반으로 한 이렇게 무선 이렇게 송수신 체계를 가질 수 있다. 무선 초인종 방식일 수 있다. 병원에서도 카메라 있는 놈 없는 놈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식당이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어떤 키오스크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폰 동영상 액정 방식으로 무선 송수신 체계, 워키토키 체계를 가지고 유선이나 무선 둘 다 가능하고요. 선이 늘어져 있으면 좀 보기가 싫죠. 그래도 유선 무선 가능합니다.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저 스마트폰처럼 워키토키처럼 작용한다는 거죠. 주방, 데스크탑, 주방에 계산하는데 이렇게 식탁에서 이렇게 주문하면 거기서 전송이 되고요. 서로 이렇게 해서 뭘 주문해 이제 계산서까지도 출력하는 비싼 게 있어요. 이건 좀 비싸겠죠. 그래서 서로의 정보가 맞는 그것이 통보가 이렇게 인터넷망 같은 거 주인한테 얼마 매출이 일어났다 통보, 어느 테이블에 무슨 주문이 일어났다는 것도 이렇게 데스크탑에 다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것은 이제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CCTV를 이렇게 설치해서 몇 명 드나드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SK텔레콤에서 이거를 플랜해서 이걸 하시던데 원래는 드론 같은데 전투 드론 카메라 달아가지고 전파로 하나는 금속탄이 하나 사람 탐 일반 CCTV도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탐색 구조를 해서 이것을 경보기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워키토키 같은데 경보기로 사용해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또는 이런 경보기를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CTV는 현재 이런 경보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금속 탐, 무기 탐지, 사람 탐지 이것을 전송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에서 무선 송수신 통화를 할 수 있게 여기서만 말할 수 있는 것 또는 촬영용 블랙박스에도 인터넷망의 자체 통신망으로 야 왜 내 차 왜 건드려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찍어서 전송하거나 범죄할 때 이것도 역시 그것도 범죄할 때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해서 이 기기 자체에서 또 다른 기기에서 현재 이렇게 영상으로 이 스마트폰에 이렇게 알리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CTV는 그런 기능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네. 또는 사람 들어올 때 불을 탁 켜가지고 이렇게 환히 보는 기술을 CCTV에도 줄 수 있는데요. 거기서 원래 정해놓은 음성 경보를 미 경보를 내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또 쌍방향 통화를 할 수 있는데 CCTV 같은 데도 눌러서 통화하면 불법은 아니에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광산 같은데 좋겠죠. 광산 같은데 유선에 딱 넣어가지고 무선 송수신 체계로 해서 CCTV 카메라 되고 무지개에서 이렇게 광부들이 위치 표시를 하고 어떻게 통화하는 워키토키도 이렇게 광부들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게 유선망 기반으로 통신 체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도 가능해요. 물속에서도 유선망 기반으로 해가지고 배에서나 부표에서 그리고 이걸 잠수부들이 근거리에서 무선 통신하거나 이렇게 카메라에다 달아가지고 실시간으로 바닷속 장면을 위성 인터넷이나 인터넷망으로 곧바로 전송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이렇게 지하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작업 사고 할 때도 그쪽 카메라를 비춰주고 유선줄을 기반으로 내려가고 그것을 신호를 송수신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네. 유선과 무선을 공존하게 하거나 카메라 달아서 유선줄이 지하 공동을 이렇게 지하 공간 작업할 때도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네.